우리가 이제 동력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동력학은 앞서 여러분들이 정력학을 배웠다면은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력학과 정력학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결국 정력학은 힘의 밸런스에 의해서 어떤 물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을 얘기한다면, 동력학은 이것에 의해서, 즉 힘에 의해서, 혹은 실제로는 이제 힘만 가지고 표현한 것도 아니지만은 어떤 물체의 움직임이 있을 때의 관계를 보는 것이 동력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학계에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에 발생하는 어떠한 힘에 관련된 내용들은 동력학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없으면, 우리가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F는 ma라는 걸 배웁니다. 둘 다 벡터이겠죠. 이런 F는 ma라고 하는 데서 가속도라는 개념이 존재해야 힘이 존재합니다. 힘과 가속도는 둘이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움직임에 의해서 힘이 발생하려면은 가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의해서 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뭐냐? 정력학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력학은 기본 개념적으로 보면 동력학이라고 이제 다이나믹스라고 보통 다이나믹스라는 학문이라고 분류되는데요. 이 다이나믹스 안에는 사실 카이네마틱스와 카이네틱스라고 하는 두 개의 학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운동학, 하나는 운동역학. 같은 개념인데 운동학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만 기술하는 거예요. 물체에 나타나는 운동, 즉 거리, 속도, 가속도, 이런 것에 의한 물체의 움직임만을 표현하는 방법이 운동학이라고 그러고요. 운동역학은 힘과 운동의 상관관계를 본다는 겁니다.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라는 요소가 들어갑니다. 힘이라는 요소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알겠지만은, 이 힘을 표현하는 운동역학은 중요한 게 뭐냐면 좌표계입니다. 좌표계. 이 좌표계가 고정되어 있는 절대 좌표계이냐, 아니면은 상대적인 형태의, 즉 글로벌 좌표계에서 그 어떤 움직이는 물체 위에 존재하는 좌표, 즉 상대 좌표계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동력학을 배우는 최종 목적이 뭘까요? 움직임에 대한 현상, 힘과 움직임의 상관관계, 알아서 뭐 할 거냐 이거죠. 알아서 어디다 써먹겠느냐.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기계 기구가 움직이고 그 움직임에서 힘을 전달한다고 한다면 그 기계의 움직임을 제어할 목적으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제어할 목적으로. 컨트롤 한다는 얘기죠. 제어할 목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로봇을 배우잖아요. 로봇은 그애가 움직이는 모든 현상들은 분명히 힘과 운동에 의해서 제어될 수밖에 없어요. 로봇이 움직이려면 로봇의 물체 자체에 자중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라는 게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면 로봇의 움직임을 설명하려면 무조건 동력학적으로 해야겠죠. 그런데 왜 하느냐? 결국은 얘를, 운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제어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좀 나중에 배우겠지만 펜들럼이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인버스 펜들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제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펜들럼이 2개 이상만 연결돼도 우리가 동력학적으로 운동을 기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지만 에너지 메소드를 배울 거예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총합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각각 개개의 물체의 좌표계에 종속되지 않고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역학을 뉴턴 역학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다이나믹스에서 배우는 것은 뉴턴 역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좀 더 동력학적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해밀토니안이라든가 라그랑지안,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라그랑지안으로 어떤 운동을 기술한다. 그거는 운동학, 카이네마틱스에 기초한 운동을 표현하는 것이 라그랑지안